KBS 뉴스특보 다시 이어갑니다. 태풍 콩레이가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일단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도, 울릉도, 독도 등에는 태풍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중계차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보람 기자, 화면으로도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오늘 낮 12시쯤 동해상으로 진출했는데요. 해상에는 최대 6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전 해상과 8개 시군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동촌이 227.5mm로 가장 많고 태배 192.6, 동해 194.8, 강릉 176.5mm 등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삼척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동해 고속도로에서는 2에서 3톤 정도의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강릉 지역의 최대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 초당 247톤을 방류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제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 2,800여 척이 대피해 있는데요. 해경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설악산에는 초속 2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로와 대피소의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김보람 기자, 지금 화면에서 보기에는 뒤에 파도와 그리고 김보람 기자 사이가 그다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안전에 주의하면서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릉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최동단에 있는 울릉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혜진 아나운서, 울릉도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현재 태풍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17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울릉도 저동항의 모습입니다. 선박 수십 척이 높은 파도를 피해 대피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는 낙석으로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버스 운행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객선도 결항된 가운데 울릉 항포구엔 100여 척의 선박이 태풍을 피해 정박한 상황입니다. 울릉엔 오늘 오후 3시 무렵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상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부터 오늘 밤까지 최대 초속 3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울릉엔 앞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동해안 쪽으로 나가면서 울릉도와 독도 쪽이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울릉도에서 김혜진 아나운서가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한번 다시 경북 지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쪽 상황 우한솔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우한솔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화면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도 맑아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말씀하신다시피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바람만 잔잔히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15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또 7개 시군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56.5mm, 영덕 304mm, 포항 256.1mm 등입니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대구 신촌동로와 상동교 지하차도 등 대구 지역 도로 10여 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경북 포항지점과 경주 안강지점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대체했습니다. 김천지점의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해당 지점 인근 주민들은 통행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포항 소하천 부근에 70대 노인이 빠진 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오전 8시 5분쯤에는 청도천에 승용차 한 대가 빠져서 차에 타고 있던 모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경북 내륙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오후 늦게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한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 70대 분 한 분이 지금 실종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대구에서 우한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앞으로의 태풍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먼저 우리 지역별로 태풍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릉 주문지인 해변입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속초에서도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보여서 강풍에 대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네,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비바람이 센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이렇게 비바람이 모두 다 센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바람 한번 수치를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 7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지역에도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바람도 매우 거셌죠.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통영과 울산 등 남동해안 지역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태풍이 지금 동해안으로 빠져서 현재 동해안 쪽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지금 어디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네, 태풍은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낮 12시 40분쯤 경북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동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 발달한 밝은 구름이 영남 지방을 지나서 이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구름도 빠르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만 시간당 10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릉도와 독도는 언제까지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릴 게 좀 전망이 되는지요? 네, 태풍 진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은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저녁 6시 무렵에는 독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오후까지 태풍 진로와 가까운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태풍의 고비를 한번 따져볼까요? 언제쯤일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한반도를 빠져나갔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비구름도 북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앞으로도 한두 시간 정도는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 중심이 동해 먼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울릉도 독도는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밤까지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울릉도 독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난 스튜디오에서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어제부터 태풍 콩레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제주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침수와 정전에 그리고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제주 지역 피해를 모아봤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 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구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 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8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10여 개가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는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수확을 앞둔 감귤과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밭작물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에 상륙했던 경남 지방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물이 차고 신호등과 간판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진해용원 어시장. 오늘 아침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발목까지 물이 차면서 안절부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손해도 많고 마음이 아파요. 안 잠기는데 이제 태풍 바람이 부니까 언제 그렇지. 이 옛날에는 이래 안 잠겼어요. 신앙이 들어서고 녹산 공단 서른 바람에 이게 물이 잠기지. 상습적인 침수에 마산 어시장도 비상입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해안가 800m를 따라 쌓아 올린 4m 높이의 방제 언덕도 물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흔들리고 상점 간판도 떨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아파트는 거센 비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비가 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전 9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통제됐고 김해시 장유 일부 지역은 정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장국터널 부근 도로변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등 창원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10건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도 도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10건이 접수돼 안전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의 태풍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화경 기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집계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대책본부에 집계된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에 한 그 둑길이 무너지면서 70대 노인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그 119 구조대와 경찰이 현재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이 제주와 경남 그리고 부산 일대를 통과하면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 저녁 6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148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부산 3만 3천여 가구, 경남 5천여 가구도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제주의 주택 23동과 도로 31곳 등 60여 곳이 한때 침수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제주의 그 교통신호기 10대가 파손됐고 19호 태풍 쏠릭 때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도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고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97개 항로 여객선 163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와 김포, 김해 등 12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324편이 결항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던 제주공항은 오늘 낮 12시 반 이후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 경북, 강원에서는 도로 19곳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리산 등 전국 17개 국립공원, 522개의 탐방로도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오늘 밤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를 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1명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홍화경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시시각각 태풍 영향을 받는 지역도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태풍의 특징인 강풍과 바람 피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브리핑룸에서 이하경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만 비 피해, 바람 피해 마지막까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곳곳에서 이 간판이 날아갔다, 또 가로수가 쓰러져서 도로가 통제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뿐만이 아니라 강한 비바람도 이번 태풍의 특징인데 지금부터는 꼭 기억해야 할 태풍 피해 줄이는 법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비바람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태풍 피해를 보면은 강풍의 영향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 뉴스 특보 화면 통해서 이 최대 순간 풍속이 지역마다 어느 정도인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바람 속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걷기가 힘들다 싶으면 이 초속 15m 정도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본격적인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이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이 바람이 초속 30m를 넘으면은 시속으로 치면은 100km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은데 꼭 해야 한다면 우산보다는 비옷을 입으시고요. 또 간판, 또 고층에 있는 5개 시설물들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쯤은 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고층 아파트에서는 창틀 통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 테이프 같은 걸로 창문 말고 이 창틀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가을 태풍은 강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도 문제입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도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침수가 됐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건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걸 내려서 이 전기 공급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번 침수가 됐던 집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차 있을 수가 있어서요. 환기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 계시더라도 오늘, 내일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비바람이 그쳤다고 해도 이 간판이나 다른 외부 시설물들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잘 살피면서 다니셔야 하고요. 또 전선 끊어진 곳은 누전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이 시각 자세한 기상 상황 전합니다. 네, 25호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후에 포항 앞바다로 진출해 지금은 동해상에서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동쪽으로 점차 멀어짐에 따라서 서쪽 해상과 육상의 태풍특보는 해제됐고 이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남해 동부와 동해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30-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의 바람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 쪽에는 강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남에 따라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지만 내일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는 물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 동해상으로 진출해서 한반도는 빠져나갔지만 강원 영동, 경상도, 울릉도, 독도 등에는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1시간쯤 후에 다시 한번 태풍 상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